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이메일 남기시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성프로입니다. 오늘은 경사도 어프로치, 짧은 거리에서 경사도 어프로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거리의 경사도에 앞서서 제가 일반적으로 한 10, 20, 30 정도의 어프로치를 먼저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10m 같은 경우 저는 5m, 5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5m, 굴러가는 지점이 5m.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저는 56도 클럽으로 쳤을 때 약 첫 번째 바운딩이 한 1m 정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운딩하고 굴러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4m 정도를 봅니다. 자, 10m 동작 짧게 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공이 떨어뜨리는 지점까지는 연습하기가 쉬워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바운딩 튀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조금 더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운딩이 어느 정도 튀는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메타별로요. 그래서 내가 몇 미터를 쏠 때 이게 공이 착지는 몇 미터 지점에 할 거고 첫 번째 바운딩이 몇 미터가 튈 거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m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m 같은 경우 저도 한 15m 정도의 떨굽니다. 1층에서 쳤을 경우에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시라면 한 1층에서 쳤을 때 한 13m를 보고 칩니다. 그 이유가 공도 조금 차이가 있고 스핀량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3피스다 뭐 이렇게 선전하는 공들 같은 경우에도 반발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핀이 조금 풀립니다. 그래서 공이 조금 더 멀리 나가는 대신에 이제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 쳤을 때 좀 멀리 나가는 대신에 아무래도 스핀량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타이틀리스트라고 하는 공을 쓰고요. 거기 안에서도 모델명이 V1이 있고 V1X가 있습니다. 공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공에 따라서도 스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잘 쳐서 스핀을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공 때문에 스핀이 조금 먹는 경우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m 동작 3시 짧게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타이틀리스트 V1 X를 씁니다. X를 썼을 때 한 15m에 떨어지고 5m가 굴러가는데 5m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운딩이 한 1m에서 한 1.5m 정도가 칩니다. 치는 타법에 따라서 틀려요. 클럽이 조금 더 강하게 끊는 느낌이 나면 한 1.5m 정도가 공이 첫 번째 바운딩이 생기고요. 조금 더 소프트하게 공을 맞추게 되면 약 한 1m 정도 착지 지점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번 쳐볼게요. 20m 동작 3시 짧게 이 동작으로 치면은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30m 한번 쳐볼게요. 30m 동작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5에서 한 24m 정도만 떨굽니다. 3시 9시. 근데 제가 조금 끌었네요.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공은 터치를 좋았는데 동작이 잘못됐습니다. 3시 9시 이 정도.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을 좀 눌러치는 타입이에요, 어프로치를요. 왜냐면은 어프로치를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싹싹 걷어내는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요, 조금 긴장될 때 조금 터치감이 조금 더 약간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몸에 익히기를 약간 임팩트 때 조금 더 찍히는 느낌으로 공을 쳐요. 그러면 공이 좀 찍혀 맞기 때문에 살짝 놀래 맞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공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바운딩이 조금 많이 튀는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30m를 치게 되면 한 2m 정도 첫 번째 바운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바운딩하고 그다음에 공이 굴러가는 것까지 한 4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30m를 칠 때는 저 같은 경우 한 5m에서 한 6m 정도 남겨놓고 공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지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핀에 따라서 공략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핀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린에 온을 시켜야겠죠. 왜냐면은 조금 짧게 쳤을 때 온이 안 되면 어프로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점수가 한 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중핀이나 백핀일 경우에는 조금 짧은 편이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뒤쪽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골프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핀이나 백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핀을 한 20m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19나 한 18m 정도를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요,
왜냐면은 그린 뒤로 넘어가면 보통 내리막 퍼팅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백피닝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면 어프로치를 또 해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성 어프로치면 또 세게 쳐서 쭉 굴러가서 롱 퍼팅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코스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기 전에 어느 상황이 나한테 더 유리한 상황인가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쏘기 전에 내가 요걸 짧게 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길게 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그거를 잘 알고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공을 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 지금 레슨한 핵심적인 내용은 공을 칠 때 내가 치고 나서 첫 번째 바운딩이 얼마 정도가 틀 것인가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경사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구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트를 들어 올리면 요 안에다가 바구니를 넣습니다. 그러면 좀 심한 왼쪽 오르막 경사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한번 놔볼게요. 공이 잘 안 나지는데 이걸 살짝 이렇게 비비면은 잘 나집니다. 그렇죠. 자, 요런 경사에서 또 발도 같이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발도 올라옵니다. 요런 경사일 때 어떻게 치시나요? 많은 분들이 뭐 스탠스를 넓게 서라 그래야 안정감을 얻는다, 그리고 스윙을 소프트하게 끌어올려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긴 거리면 당연히 스탠스를 넓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짧은 거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를 모으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다리를 모으기를 추천드릴까요? 다리를 모아야 몸의 중심이 조금 더 잘 잡힙니다. 그 이유가 짧은 거리에서는 스윙이 작기 때문에 스탠스가 넓으면 자꾸 걸리적거려요. 근데 다리를 모아놓으면 팔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은 거리의 경사도 어프로치는요, 백스윙이 일반적으로 어프로치 할 때 보면요, 양손이 허벅지를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듭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경사도 어프로치는요, 손목 코킹으로 공을 칠 거예요. 제자리에서 손목 장난을 한다고 하죠. 손목 장난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블 상황 같은 경우 그런 동작들이 좀 필요해요. 뭐 낮은 이제 경사가 얼마 없는 미미한 곳에서는 그냥 가볍게 평상시대로 하셔도 되지만, 조금 경사가 안 좋고 이렇게 경사가 안 좋은 곳들 보면 또 풀이 깊습니다. 그래서 좀 찍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할 때 클럽이 치고 빠져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치고 채가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타법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타법 같은 경우, 클럽이 끌어 올라가는 경우는요, 클럽이 끌어 올리기 때문에 탄도가 높이 뜹니다. 두 번째로 착지를 했을 때 굉장히 소프트하게 착지를 해요. 쉽게 표현하면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공이 거의 제자리에서 튕긴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타법은 치고 나서 끊습니다. 클럽이 그냥 툭 하고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탄도가 아까 전에 끌어올렸던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떴던 것보다는 탄도가 조금 낮게 가기 때문에 공이 첫 번째 바운딩이 조금 더 길게 튀겠죠. 대신에 장점은 공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사도대로 클럽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끌어올렸다가 탑볼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공이 얼마만큼 뜰 건가, 그거를 잘 계산해서 쏠 수 있다고 하면 거리를 좀 더 맞추기가 좋겠죠. 요건 연습을 좀 많이 필요한 동작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르쳐드렸던 손목 코킹만 했다가 쿡 찍는 방법, 이 방법은 임팩트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손목이 힘으로만 공을 탁 맞추기 때문에 공이 놀래 맞아요. 공이 첫 번째 바운딩이 좀 튀지만 대신에 공을 정확하게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공을 정확하게 맞춰서 일단 이 안 좋은 곳에서 탈출해서 그린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급자 골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끌어올리는 거, 찍는 거. 왜냐면 그때 상황마다 틀리니까요. 앞핀에
공을 띄워야 되는 상황. 앞에 벙커도 있고요. 앞핀이고 그린이고, 그린서부터 홀컵까지의 거리가 뭐 3m, 4m라고 하면은 클럽도 오픈하고 클럽을 끌어올려야 돼요. 붕 띄워야 됩니다. 대신에 한 20m 거리인데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그린서부터 핀까지의 거리가 한 10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 땡큐죠. 되게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콕 찍고 말면은 공이 그린 앞쪽에 맞아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레슨 방법이에요.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꼭 클럽을 경사돌에 맞춰서 끌어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요. 제자리에서 코킹만 들어서 찍는다 요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대신에 이게 연습이 조금 필요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들어서 찍는 거예요. 찍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파워로 찍었을 때 공이 얼마만큼 나가더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벨트 높이에서 그냥 콕 찍는 힘으로 치면 약 한 13m에서 15m 정도 공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공을 치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사도 있는 어프로치에서 연습을 하실 때요, 스탠스를 넓게 쓰고 클럽 페이스를 열고 몸을 경사도에 맞춰서 띄워치는 이런 샷들은 정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탑볼의 유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핀이 많이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반면 공을 정확하게 컨택하기가 힘들다는 거,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스탠스를 모아서 치는 방법. 스탠스를 모아서 칠 때는 스윙이 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탄도가 낮게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손목을 제자리에서 꺾어서 그대로 코킹해서 그대로 찍어줄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코킹해서 쿡. 그러면은 러프가 있어도 탈출하기가 너무나 편리합니다. 왜냐면 찍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유의할 점은 공이 첫 번째 바운딩이 많이 나갈 거고 공이 굴러가는 것도 많이 굴러갈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요번에는 바구니를 오른쪽에 놓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저도 싫습니다. 오르막은 좋아요. 왜냐면 오르막은 스핀 넣기도 편안하고 굴리기도 편안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스핀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스핀을 왜 포기해야 되냐면 스핀이 안 먹혀요. 정말로 클럽을 열고 이쁘게 잘 잡아 깎아도 공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핀을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손해요. 예를 들어서 보기로 막을 수 있으니까 스핀 넣고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더블 보기 트리플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조금 비워야 됩니다. 굴리는 방법으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중핀이나 백핀이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팔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 앞핀이다 그럼 조금 마음을 한 50%는 버려야 돼요. 한 그린에 올려서 퍼팅으로 팔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면은 조금 보기를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더 잘 붙여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더블 보기 트리플이 나와요. 자, 먼저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요. 스탠스를 넓히고요. 스탠스를 넓히고 이제 공을 칠 건데요, 스탠스가 넓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탠스가 넓으면 백스윙 때 자꾸 이게 걸립니다. 그렇다고 또 뒤로 빼자니, 뒤로 빼면 좋은데 이제 스윙이 조금 더 안쪽으로 빠지고요. 우선은 한번 쳐볼게요. 네, 어땠죠? 백스윙 때 걸리죠?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백스윙 때 안 걸리게 조금 가파르게 한번 들어볼게요. 가파르게 들어서 공을 임팩트. 이렇게 해서 탈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한 4, 5m 정도의 공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거리가 아니고 짧은 거리에서는 항상 다리를 모으라고 설명해요. 왜냐면은 다리를 모아줘야지만 조금 더 불필요한 동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m, 30m입니다. 다리를 모았어요. 여성분들은 스탠스가 조금 그래도 폭이 좀 있어야 돼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스탠스가 한 50cm만 넓히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20m, 30m에서
이렇게 내리막 경사에서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코킹만 가지고 공을 칠 거예요. 제자리에서 코킹하고 그 자리에서 손목으로 풀리면서 공을 맞춥니다. 이거는 무조건 감각 싸움이에요.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라 본인이 자꾸 연습을 해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감각 싸움이. 왜냐면 터치를 내가 얼마만큼 강하게 줄 것인가, 그리고 클럽이 내려갈 때 얼마만큼의 클럽을 끌고 내려와서 공을 맞출 건가, 그 각도에 따라서 탄도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올라가서 깊숙이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탄도가 낮게 갈 거고요. 조금 더 일찍 풀리면 탄도가 조금 뜰 거고요. 대신에 손목을 풀리는 대신에 약간 뒷땅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손목의 감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서 이런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실제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경험을 자꾸 해보고 연습을 해야 필드 나갔을 때 부담 없이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해봤던 동작이야. 한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런 동작들은 뭐 하루에 얼마씩을 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연습하면 좋습니다. 먼저 한번 쳐볼게요. 한 20m 동작. 다리를 모아서 제자리 코킹 쿡,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이쁘게 소프트하게 탈출이 됩니다. 또 한번 쳐볼게요. 굉장히 편한,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매번 레슨 받을 때 이렇게 길게 뻗어라, 뭐 손목 장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손목을 쓰라고 하니까요. 손목을 코킹을 주고 제자리에서 콕. 굉장히 쉬운 동작입니다. 특히 러프에서 이런 동작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찍어 들어가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또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독도 잘 쓰면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는 꼭 다시 연습을 할 때는 손이 잘 빠지는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20m, 30m 칠 때는 제자리에서 콕 이렇게 찍으면 되게 편하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쳐볼게요. 경사도면에서 코킹 쿡. 절대 백스윙 때 이렇게 뒤가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코킹을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찍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뒤가 걸리지 않고 임팩트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공 날아가는 거 한번 볼까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날아가고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떨어지는 착지 지점을, 일단 날아가는 탄도만 한번 보실게요. 내리막에서도 충분히 탄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콕, 충분히 탄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임팩트를 주고 떨어졌을 때 큰 바운딩 없이 착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공이 첫 번째 바운딩 한 1.5에서 많게는 2m, 굴러가는 거는 한 5m에서 한 7m 정도 굴러갈 거예요. 일반적인 대중, 그냥 일반적인 골프장에서요. 대신에 선수들 그린은 조금 더 단단하고 딱딱하고 조금 더 공이 많이 굴러가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시합 때 그린하고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이 치는 코스의 상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골프장에 가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 이유가 그린 상태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홀컵도 굉장히 편하게 놔줍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선수들 이제 좀 성적이 뭐 한 4라운드 경기, 18호 경기 했을 때 뭐 한 12개, 한 18개 정도 우승을 하면 나도 하루에 뭐 한 1안다, 2안다 정도 치는데 나도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시합 세팅하고 일반적인 세팅하고는 차이가 거의 한 선수들이 쳤을 때도 한 2점에서 3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홀컵을 일단 어려운 데 꽂아요. 그리고 그린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그린이 매우 빠른 편이에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 퍼팅하는 속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간 유리알 그르듯이 공이 막 쭉 굴러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세팅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치실 때 아까 전에 말씀했던 동작, 이렇게 손목 꺾어서 임팩트 주는 동작도 독이지만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사도면에서 치는 어프로치를 배웠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중상급자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만 시켜서 일단 그린에 올리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한 100타, 90타 정도 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단 탄출해서 목적을 하시고, 80타에서 70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동작들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나 다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100타에서 90타를 칠 때는 저는 이런 연습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어프로치 올바른 동작하고 거리 맞추는 거, 이런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